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세기의 담판은 결렬됐습니다. 전 세계의 눈길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세기의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지켜봤지만 환한 미소와 악수로 시작한 오늘 담판은 합의문 서명은커녕 약속했던 점심 식사도 취소하고 끝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네, 당초 하노이 선언에 대한 분석 기사를 준비하려던 저희 뉴스도 급하게 8개월 만에 성사된 이 세계의 담판이 왜 결렬되고 말았는지를 분석하는 뉴스로 급하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전동혁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we're going to ultimately have a deal that's really good for Chairman Kim.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 끝날 예정이었던 확대 정상회담은 40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회담이 길어지고 정상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 인근 도로가 갑자기 통제되면서 현지 취재진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예정보다 일찍 회담장을 떠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백악관 취재기자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당겨졌으며 공동 서명식 개최는 물론 오찬도 취소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며 회담장의 안 좋은 분위기가 밖에 알려졌습니다. 내부 소식이 전해지고 도로가 통제된 뒤에도 양국 정상이 회담장을 떠나지 않아 혹시 재논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추측도 나왔지만 잠시 뒤 양국 정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각각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식은 30분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해줬습니다. 숙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미가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It wasn't a good thing to be signing anything. I'm going to let Mike speak about it. But we literally just left. We spent pretty much all day with...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뒤 우리 시간으로 5시 47분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베트남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참모들이 참여하는 확대 회담 직전까지 두 정상 모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고 기대했던 하노이 선언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긴박했던 하루를 박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다시 만난 양국 정상은 1대1 단독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회담 전 두 정상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해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I think very importantly, the relationship is, just very strong. And when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a lot of good things happen. 베트남 하노이 와서 이틀째 지금 저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 단독 회담은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끝났습니다. 두 정상들은 정원을 거닐며 환담하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약 4분 뒤 협상 실무자들이 합류하며 확대 정상회담은 시작됐습니다. 세부적인 문제를 다듬어 결정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회담은 계속 길어졌고 대화가 잘 되고 있다는 예상과 함께 혹시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중계 화면에 비추어진 텅 빈 오찬장. 불안감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 서명식도 불투명하다는 외신이 전해진 데 이어 오후 3시 미국 백악관은 양국 정상의 공동 서명식, 이른바 하노이 선언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30분 뒤 두 정상은 서둘러 회담장을 빠져나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을 상대로 회담 결렬 이유를 설명한 뒤 결국 전용기를 타고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워싱턴을 향해 출국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북미 간 담판이 왜 결렬됐는지 그 배경을 유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바탕으로 회담 결렬 배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려는 미국, 최대치의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북한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먼저 나세용 기자입니다. 급히 회담 일정을 바꿔 기자들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 오늘 합의된 수준의 선언문에는 서명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I could have signed an agreement today, and then you people would have said, "Oh, what a terrible deal! What a terrible thing he did." Now you have to.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에 걸맞는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영변 외 지역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신고와 폐기 등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Particular, as you know, that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and we. 영변뿐 아니라 사찰 지역과 대상까지 보다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핵물질 생산의 동결 수준에서 합의할 것이라는 일부의 전망과는 거리가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 요구안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실제 미국의 목표치가 굉장히 높다면서 북미 간 알려지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정상 간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ICBM에서부터 영변 외 지역의 핵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예상보다 빠르고 분명한 북한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Timing and sequencing issues that were associated with that as well, which we didn't quite get across the finish line as well.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인적 교류와 같은 비경제적 제재를 해제하는 정도만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결국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첫 번째 매듭이 풀리지 않으면서 하노이 선언문은 쓰여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완료한 뒤에야 제재 해제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확답하지 않겠다며 향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영변 외에 북한에서 추가로 발견한 핵시설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협상장에서 북측에 이 얘기를 하자 미국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북한이 놀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훈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영변 핵시설 말고도 다른 지역의 핵시설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Yongbyon, but you wanted more than that, I assume.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Yeah,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Because there are other things that you haven't talked about, that you haven't written about, that we found.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미국이 알고 있었던 사실에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이 시설의 존재를 들이밀며 폐기를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적잖이 당황했음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영변 말고 다른 곳에 대규모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핵시설은 평양 외곽의 천리마 구역에 있는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됩니다. 작년 6월 미 국방정보국 DIA는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핵탄두와 미사일, 핵개발 관련 시설 숫자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영변 외에 강선에서도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이 2010년부터 강선에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규모는 영변의 2배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영변은 물론 강선과 같은 북한의 비밀 핵시설의 폐기를 요구했고 북한은 해당 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의 비밀 핵시설을 협상 테이블에 들고 나온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행동은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비핵화 대상만큼은 영변에 그치지 않고 모든 핵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노이에서 MBC 뉴스 영홍규입니다. 기대했던 합의는 비록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금방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분위기는 따뜻하고 우호적이었으며 양측이 합의하에 협상 테이블을 떠났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wasn't a walk away like you get up and walk out. No, this was very friendly. We shook hands. There's a warmth that we have. 확대 회담에 배석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번 회담에서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Look, we hope we do more, but everyone's very focused on how we continue to build on this. We are certainly closer today than we were 36 hours ago, and we were closer then than we were a month or two before that. 회담 과정에서 서두를 게 없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합의보다는 결과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애초 합의문에 서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옳은 협상을 위해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could have 100% signed something today. We actually had papers ready to be signed, but it just wasn't appropriate. I want to do it right. I'd much rather do it right than do it fast. 이번에 비핵화 합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사도 명확히 했습니다. We have very strong sanctions. I don't want to talk about increasing sanctions. They're strong. They have a lot of great people in North Korea that have to live also. And that's important to me. 그러면서 시기를 못 박지 않은 채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빨리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can't tell you. I mean, it might be soon. It might not be for a long time. I can't tell you. I would hope it would be soon, but it may not be for a long time.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좋은 친구이며 북한의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미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당초 오후 4시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2시로 앞당겨지면서 백악관 출입기자를 포함한 정상회담을 취재하러 온 전 세계 취재진 모두 당황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애써 태연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치렀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당초 현지 시간 오후 4시로 잡혀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지만 오후 1시쯤 뜻밖의 소식이 기자단에 날아들었습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일정에 변경이 생겼다며 회견 시간을 2시간이나 앞당긴 겁니다. 기자회견까지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취재진들은 서둘러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고 보통 2-3시간씩 걸리는 보안 검색도 서둘러 끝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기자회견장. 갑자기 취소된 오찬과 서명식 소식을 전하기 위해 생중계를 시도하는 기자들도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회견장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짐짓 여유를 보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 want to begin by thanking the Prime Minister and President of Vietnam.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합의 불발.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이 쇄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A lot of people here, by the way. A big group of people. 바로 어제 있었던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에 대한 질문까지 쏟아지자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Having a fake hearing like that and having it in the middle of this very important summit is really a terrible thing. They could have made it 2 days. 이번 회담의 성과로 국내 정치적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시계제로의 한반도 비핵화 전망을 뒤로 한 채 그는 예정보다 3시간 일찍 노이바이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하노이에서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영 기자. 네, 멜리아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지금 궁금한 게 김정은 위원장 일행의 표정인데요. 먼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긴장 속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숙소 주변은 현재 모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일반인은 물론 투숙객들도 출입이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회담 결과를 받아든 김 위원장은 이곳 시각으로 오후 1시 반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초미의 관심인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경황이 없어서인지 창문이 열린 채로 돌아온 수행원 차량의 일부에서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굳은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숙소로 돌아온 지 4시간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 위원장은 물론 수행원들의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인근의 북한 대사관 역시 굳게 문이 닫혀 있고요. 회담 결과에 대한 질문에 두 손을 내저으며 답변을 회피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판을 깬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북한 측 반응은 당장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사실 김 위원장의 이번 베트남행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안팎에 드러내기 위한 포석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당초 오늘 저녁쯤에는 뭔가 깜짝 행보를 보이지 않겠나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사실상 어렵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들어가고 나올 때는 1시간 전부터 주변 도로까지 모두 통제가 되는데요. 현재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북한 대사관도 특별한 준비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고 이번 회담을 앞두고 의제와 의전 실무팀이 머물렀던 정부 게스트하우스도 모든 북측 관계자들이 철수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곳 시각으로는 아직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뿐이지만 당혹스러운 회담 결과를 놓고 김 위원장은 핵심 측근들과 함께 향후 행보를 모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서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담판에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북한 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민들에게 선전을 해왔는데요. 아직까지 보도 방향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하노이 담판 결렬을 알리던 오후 5시. 북한 조선중앙TV는 두 정상의 회담 첫날 만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이며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 정도 지났지만 방송 편성은 그대로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히 보도해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한 사실을 13시간 만에 공개했고 구체적인 베트남 체류 일정까지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파격적이었던 보도에는 회담에 거는 북측의 기대감이 담겨있던 걸로 풀이됩니다. 반목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새롭게 도래한 평화 번영의 시대에 부응하려는 조미 최고 수뇌분들의 드높은 열망과 진취적인 노력, 비상한 결단에 의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부각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높였던 북한으로서는 합의 무산 소식을 당장 전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실패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 태도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차단돼 있는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외부에 알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예상 밖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했을 것 같은데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금 전에 통화를 했죠. 혹시 통화 내용이 지금 파악이 됐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른 직후인 오후 6시 5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통화는 7시 15분까지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아직 자세한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향후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한미 정상이 직접 만나 협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데 대해서는 전화통화에 앞서서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왔잖아요.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진 지 약 2시간 반 만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김 대변인은 그 의미 있는 진전이 뭔지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북미 정상이 오랜 시간 심도 있게 논의해 서로의 처지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견해가 다음 회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고 밝혔고요.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연계해 제재 해제나 완화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이 북미 간 논의 단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크게 타결하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그런 기대치에 북미 정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김 대변인은 분석했습니다. 네,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이 논평 기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청와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회담 결렬 소식을 기점으로 청와대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앞서 오후 2시쯤 이곳 춘추관을 찾아와 브리핑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하노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묻자 이제 서명식까지 2시간도 안 남지 않았냐고 답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잠시 휴직이었던 남북 대화도 이제 재개될 것으로 본다며 답방 준비 등 남북 관계의 순항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브리핑 직후 하노이 현지에서 회담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받더라도 상황 파악 중이라며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한 관계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상상도 못했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힐 계획인데요. 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이 어떤 식으로 반영돼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미 정상 간의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일정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이었죠. 판문점에서 열렸던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이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이 전격 회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마중물 삼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었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이 북한 제재 완화에 합의하면 이를 토대로 서울 답방에서 도로와 철도 등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해가는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북미 회담 결렬에 따라 남북 정상이 따로 만나도 실효적인 성과를 내는 게 어려워졌고 국내 여론이 양분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 답방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북미 간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 직전까지 치달았을 때 문 대통령은 사흘 간격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특히 작년 5월 26일 토요일 오후 남북 정상은 아무런 격식도 차리지 않고 판문점에서 만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솔직하게 논의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 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운데 선 징검다리 대화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김 위원장의 조기 답방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비핵화 회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의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나 특사 교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미 정상 간의 협상이 대체 왜 이렇게 결렬이 됐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를 연결해 볼 텐데요. 백악관 취재단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동한 박성우 특파원 그리고 외교부 출입하는 이정은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박성우 특파원은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것도 아주 급박했을 것 같은데 소식 좀 전해주시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곳 프레스센터는 이제 3개가 합쳐져 있는데요. 한국 기자용이 있고 일반적인 외신 기자용 그리고 백악관 취재단용이 있었는데
워낙 돌발 상황이어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정은 기자, 아까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예정된 시각을 1시간 지나도록 오찬이 시작되지 않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저희도 궁금해했었잖아요. 그렇죠. 회담장에 접근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대표로 취재를 하고 있는 백악관 기자들의 그 SNS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공동 성명이 없다, 그리고 오찬도 없다고 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3일째 지금 여기 미디어센터에 나와 있는데 오늘 기자가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앉아 있는 곳은 국제 미디어센터 속에서 별도로 마련된 한국프레스센터인데요.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뒤에 이쪽으로 외신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국 기자들에게 한국의 반응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도 한 프랑스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외에는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숙소 쪽을 살피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호 기자가 워싱턴에서 취재를 하다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데에는 그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작용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아까 좀 하더군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하러 하노이에 와 있지만 이 온통 정신은 워싱턴 DC에 가 있다, 이렇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이제 TV로 생중계가 됐는데 1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고 또 뭐 해결사라는 이제 얘기가 따라붙는 마이클 코온 변호사가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공개 증언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청문회가 중계되기 1시간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찬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봤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고, 사실 보면은 여기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 올리는 거를 제가 한 24시간 동안 지켜봤더니 12개를 올렸는데 그중에 절반이 이 정상회담 관련이고 나머지는 다 국내 정치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마이클 코온 변호사는 거짓말장이다, 자기 복역 기간 줄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위법 행위가 아주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인데 국내 정치에서 위기인 상황에서 외교라도 잘해서 뭔가 이 성과를 돌파하려고 했던 이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어설프게 합의를 해서 들어갔다가는 안팎으로 굉장히 두들겨 맞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합의를 엎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것이죠. 사실 코온 변호사 그 청문회 내용은 국내에서는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우선 이제 청문회 증언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정신 이제 경쟁자였죠, 민주당 후보한테 이 타격을 주는 해킹 이메일 공개가 된다는 이런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제 여성 2명한테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다, 이런 내용을 이제 코온 변호사가 증언을 했습니다. 또 대선 기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제 초대형 트럼프 타워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러시아 쪽과 이런 협상을 진행하라, 이런 지시를 자기가 받았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러시아 쪽에 그런 이제 투자와 이런 경제적인 반대 이런 지원을 해주고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좀 개입해서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수사의 칼끝이 트럼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 재임 중에 기소가 되진 않습니다만 거칠게 말하면은 임기 끝나고 사법처리 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고, 뭐 우리도 경험해봤지만요, 사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고 해서 혐의 내용이 뚜렷해지면 점점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기 전에도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속 정당인 그 공화당의 주류 세력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고, 또 야당인 민주당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런 주류 언론들도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언론은 뭐 이제 뭐 전망도 하고 낙관적인 측면도 많이 주목을 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거의 찾아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북미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돼지 입술에다가 립스틱 바르는 격이다, 이렇게 아주 독설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해주고 오면 의회에서 다 막겠다, 그리고
또 어제는 상원 연설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신문 일면에 코온 청문회가 나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엎으려고 뭔가를 섣불리 합의를 해준다면 북한한테 그럼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언론에서 끊임없이 제기해온 트럼프가 위기 돌파용으로 북한에 양보를 해줄 것 같다. 이런 이 양보론이 트럼프한테도 큰 부담이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백악관 내에서 심지어 참모들 사이에서도 정상회담 회의론이 직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마저도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말려들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는데 이 정보 당국이 또 북한은 핵 포기 의사가 없다 이런 보고를 해도 그걸 공개일이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팩트를 가지고 보고하는 정보기관도 다 무력화하고 공권력을 부정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수준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차라리 엎어버리는 게 낫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자, 네, 이런 이제 국내 정치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뭐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북한의 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 요구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정말 받기 어려운 카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최종 협상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 목표는 제재 해제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재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북한이 협상장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또 대북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이렇게 네가 비핵화를 하면 제재를 해제해줄게라고 해야지 이제 협상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접고 이제 앞으로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핵을 버리겠다라고 선포는 했는데 실제로 북한 인민들에게 지금은 준 게 없습니다. 지금 제재가 하나도 완화는커녕 면제도 받기 힘들죠.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조차도 지금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네.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조사를 하는데도 지금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아예 제재 해제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협상의 최종 종착역인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은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네.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미국이 요구한 사항 이것에 대한 북한의 답변 이것도 역시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이번에 이제 사인을 하지 않은 게. 그렇습니다. 6.12 정상회담에서 4개의 기둥이라는 그 4개의 의제라는 것에 북미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수립, 유해 송환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비핵화가 바탕이 돼야지 다른 기둥들의 내용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폼페이오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비욘드 영변, 우리는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었는데, 네, 영변 이상 더 달라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영변 핵단지 이외의 핵물질 생산 시설 아니면 사찰, 또 미사일. 탄두 반출 이런 문제 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 완화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죠 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어떤 가능한 그 비핵화 방안들을 이제 패키지를 뭔가 만들어 온 것 같지만 미국이 그 이상을 요구하고 그러면 북한도 그럼 제재를 완화를 넘어서 아예 해제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합의문에 좀 서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런 합의가 오늘 안 됐다는 것은 이 비핵화하고 제재 완화 서로 요구가 안 맞았다는 것인데 이런 평행선이 정상들 간에서도 있었다는 얘기는 실무 협상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 그대로 정상들 간의 테이블에 올랐었던 것이고 끝내 뭔가 비핵화의 개념 자체도 합의하지 못한 그런 근본적인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으로 긴 하루였고 이 하루 동안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전 세계 시선은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을 겁니다. 숨가쁘고 또 허탈했던 오늘 하루 조국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둘째 날을 맞은 북미 정상회담 첫 일정. 숙소를 출발한 두 정상은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협상장에 들어섰습니다. 두 정상은 특급 경호대는 물론 수많은 차량들의 겹겹이 에워싸인 채 입장했습니다. 악수로 시작한 단독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은 가끔 미소도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은 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 정원을 두 정상이 나란히 거닐며 산책하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을 배석한 채 환담을 즐기는 모습도 생중계되면서 낙관적인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도 당초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업무 오찬이 잡혀있던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를 넘겨섭니다. 원래 오후 4시로 잡아놨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2시간 앞당기기로 했다는 백악관 발표가 나왔고 업무 오찬과 합의문 서명이 취소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뒤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회담장을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단독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렬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일정을 2시간 정도 앞당겨 출국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숙소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구라는 호칭을 썼고요. 김 위원장은 우리가 마주 걸어왔다고 표현하는 등 양 정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회담에 거는 기대를 이렇게 양 정상이 키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2장은 허탈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어젯밤 두 정상의 첫 만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Lead to really a wonderful situation long term. And our relationship is a very special relationship. 오늘 오전 다시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성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만남을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던 사람들도 아마 우리가 그 사이에 많이 노력해왔고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A little bit longer term and over a period of time, I know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success with respect to Chairman Kim and North Korea. They're going to have an economic powerhouse. I've been writing about it. I've been talking about it. 30분 동안의 단독 회담에 이어 모습을 드러낸 두 정상은 환담을 나누며 나란히 정원을 걸었고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갈 때까지도 우호적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Yeah, I think we've had very, very productive discussions, and the relationship is as good as it's ever been. Better, I think better. 하지만 불과 2시간여 만에 분위기는 급 반전됐고 전 세계의 기대치를 한껏 올렸던 북미 정상의 만남은 결국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예정됐던 행사마저 황급히 축소되며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혜성입니다. 회담 결렬로 그 빛이 바래긴 했지만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처음 아니냐면서 크게 회자되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장면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최유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양 정상의 단독 회담 모두 발언이 끝날 무렵 한 외신 기자가 불쑥 질문을 던집니다. 공개석상에서 나온 북한 최고 존엄자를 향한 돌발 질문. 김 위원장은 신중하고도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적당하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Well, it's too early to tell. 예단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국제 무대에서 외신 기자 질문에 답하는 모습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상황. 질문을 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곧장 트위터에 내가 물은 질문에 그가 대답을 했다는 감격적인 소회를 밝혔고 동료 기자들도 그가 기자의 질문에 답한 건 처음 아니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기자가 비핵화 준비가 돼 있느냐는 다소 민감한 질문을 해도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유와 유연함을 갖춰 대받아쳤습니다. 거침없는 답변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마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호쾌한 답변에 이때다 싶은 외신 기자들도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민감한 협상 안건 질문에 참모진들이 당황했지만 김 위원장은 웃는 표정으로 대수롭지 않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기자들의 까다로운 질문에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능수능란하게 외교적 언사를 선보인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정상 국가의 지도자란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 위원장의 파격적인 시도도 정상회담이 끝내 결렬되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요 외신들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오늘 회담 결렬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베이징에 들러서 시진핑 주석을 면담할 가능성에도 변수가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CCTV와 신화통신 등도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내지 못했다고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CCTV는 보도를 통해 그러나 미국이 회담을 적극적으로 평가했고 낙관적이며 전문가들은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으므로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야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也在做出自己的极大的努力，来鼓励双方坚持通过对话协商。 이런 가운데 오늘 낮에는 북한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 들어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귀국길에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늘 회담 결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 상황에서 짜여진 일정일 수 있어서 김 위원장이 실제로 귀국길에 베이징을 들러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회담 결렬로 인해 김 위원장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함께한 다른 핵심 인사가 시 주석을 면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중국이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비공식 무역 등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좀 더 강한 단속을 암시한 것으로 보여 향후 북한과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네, 이곳 하노이에 대대적인 취재진을 보내고 외무성 관리까지 급파했던 일본도 북미 회담 결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따지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양보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봉기 기자입니다. 회담 진행 상황 하나하나를 쫓던 일본 언론도 오늘 오찬이 예정 시간을 넘겨서도 이루어지지 않자 회담장과 현지 프레스센터를 잇따라 연결하며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회담 결렬이 확실해진 뒤부턴 정규 편성을 중단하고 속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午前中までは順調に見えていた米朝首脳会談なんですけれども、ここに来て急速に事態が悪化しているという感触を我々こちらで受けています。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중이던 아베 총리도 오후 3시쯤 급히 총리 관저로 돌아와 외무성 차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긴급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회담 의제에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何よりも重要な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てしっかり方針をすり合わせてきており 일본 정부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회담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외무성 국장을 미리 급파한 상태였습니다. NHK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번 북미 회담 의제로 오른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미국 등의 공식 확인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회담 결렬에 대해 일본 내부에선 미국이 북한에 양보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는 시각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을 만난 일본 정부 관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안이한 양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 여론과는 별도로 금융시장은 요동쳐 일본 니케이 증시는 회담 결렬 직후 급락해 전날보다 0.79% 떨어졌고 엔화도 급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죠. 정작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회담이 종결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회담의 이상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하고 백악관이 오찬과 공동성명 취소를 확인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AP통신은 전 세계 위협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됐던 회담이 대북 제재를 둘러싼 대치 때문에 전혀 뜻밖으로 끝나버렸다면서 이번 회담이 1년 전 싱가포르 회담보다 더 극적으로 보였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회담이 갑작스럽게 종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t looked like it's not enough on either side. It seemed to me that North Korean side wanted to give up Yongbyon, but in return they wanted entire sanctions. 뉴욕타임스는 비핵화 협상 타결과 한국전쟁 종전선언 관련 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던 하루가 갑자기 아무런 합의도 없이 마무리됐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회담 결렬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외교적 실패라고 평가하며 미국이 만족할 만한 목표를 얻기까지의 합의는 은하계처럼 멀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 증언으로 곤란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과 합의 도달에도 실패해 큰 좌절을 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양측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정확히 무엇인지 불확실했었던 걸 회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앞으로의 회담도 의문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계없이 김정은 위원장 내일부터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베트남 주석과 만난 뒤에 산업단지를 직접 둘러보는 경제 시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정대로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먼저 주석궁 앞에서 응우옌 푸총 베트남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 사열을 받은 뒤 오후에는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은 1964년 김일성 주석 이후 55년 만입니다. 저녁에는 양국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빈급 환영 만찬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에는 하노이 시내에 있는 호찌민 주석묘지도 방문한다고 베트남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호찌민 주석의 관계가 각별했던 데다 베트남을 찾는 외국 정상들은 대부분 이곳을 찾아 헌화하는 관례를 보여왔습니다. 북미 회담 결렬로 제재 완화와 남북 경협의 시간표가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산업단지 등 개혁 개방 현장을 직접 둘러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과 별개로 파견된 북한 대표단은 오늘도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오수용 당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20여 명은 오늘 오전 한 플라스틱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 위생봉지 생산 과정을 답사했고, 오후에는 베트남의 유명 IT 그룹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박린성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관광 개발 사업에 관심이 큰 만큼 관광도시 하롱베이 역시 유력 방문지로 꼽힙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 불발과 공식 방문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시찰 일정을 잡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네, 지난해 1차 회담에서 카펠라 호텔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선언의 무대가 되면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하지만 한껏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선언이 불발이 되면서 회담장이었던 메트로폴 호텔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회담장 연결해보죠. 자, 손병산 기자. 네, 메트로폴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회담장이었던 호텔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회담장이었던 메트로폴 호텔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보안이 철통 같았습니다. 투숙객이 아니면 호텔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곳은 여느 다른 호텔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차를 한 잔 마시러 왔다고 얘기를 하고 호텔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호텔에 들어가서 가장 눈에 띈 건 회담 결렬로 취소된 오찬장이었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참모진과 함께 점심을 먹을 장소였는데요. 실무 오찬이라는 한글과 영어가 적힌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를 막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음식을 다 준비했던 것 아니냐고 물어보자 다 마련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준비했던 거냐고 되묻자 다른 직원이 와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며 가로막았습니다. 텅 빈 오찬장엔 베트남 현지 신문도 있었는데요.
일면엔 트럼프, 김정은이 평화회담을 위해 하노이에 도착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도 둘러봤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북미 두 정상이 확대 회담을 했던 회의실도 확인했는데요. 방 안에 들어가자 성조기와 인공기가 아직 걸려 있었고 바닥엔 언론사들이 방송 카메라를 세워놓았던 표시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시선이 쏠렸던 곳인데요. 하지만 테이블이나 의자는 이미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직원들도 회의실을 정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오찬 음식도 다 준비하고 공동 선언 서명식까지 준비를 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회담장 밖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손병상 기자가 나와 있죠. 네, 회담장 주변은 2시간 전쯤부터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회담장 주변을 물샐 틈 없이 지키던 공안과 군인도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길거리에 나란히 걸려있는 성조기와 인공기만 이곳이 회담장이었구나 하는 걸 짐작해야 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메트로폴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바탕으로 협상 결렬의 배경 그리고 협상전에 나선 이 북미 양 정상의 진짜 속내는 뭐였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경 MBC 북한 전문 기자 또 박인희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1번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회담의 결렬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쟁점을 놓고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먼저 김연경 기자. 이거는 밝힌 대로 영변 플러스 알파 그리고 그 상응 조치 간의 그 간극이 상당히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합의문의 빈칸이 너무 커 있었는데 그걸 극복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김연경 기자. 일단 네네. 이 사진을 먼저 좀 설명을 하고 이 대화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협상이 결렬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떠났거든요. 그렇죠. 네,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악수를 하는 장면을 사라 샌더스 대변인이 찍어서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었는데 일단 얼굴로만 보면 어색하지만 웃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저 표정에서 어떤 게 읽히십니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 무대에서 세계 지도자들과 담판을 많이 해보거나 그런 경험은 아니죠. 그래서 아마 협상이 결렬은 됐지만 인사를 청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냥 적절한 외교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판단이고요. 생각만큼 모든 대화가 중단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만나자라는 식의 정도의 덕담을 들어 건넨 것이 아닌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질문에서 이어서요. 쟁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것을 미국 측이 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했다라는 것이 상호 충돌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란 그렇죠. 말이죠. 무장 해제와 그 대가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전면적인 제재 해제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측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또 북한 측의 입장과 그다음에 디브리핑 받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테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요 핵심 쟁점이 얼마나 간극이 컸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죠? 좀 정확하게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가 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쨌든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이유를 근거로 판단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변 플러스 알파.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가 핵시설, 생각보다 큰 핵시설, 그것을 언급하자 북한 측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게 이제 설명이었습니다. 그 진위는 조금 더 밝혀봐야 되고요. 어쨌든 매우 엄격하고 정교한 비핵화 검증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반면에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은 조금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씩 쪼개서 소위 그 살라미 전술로 알려진 조금 이렇게 지연 작전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역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의존을 하면은 오늘은 굉장히 좀 빨리빨리 속도전을 치르는 의도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전면적 경제 해제를 요청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 우리가 짚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등장을 했고 아주 꼼꼼하고 정교한 대북 협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조급증을 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합의를 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북한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큰 준비를 하고 왔는데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해제의 수준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충돌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제가 궁금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양 정상이 만나기 전에요. 보통 이제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다 다져놓고 통상적으로 정상들은 와서 사인만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정상회담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번에는 어쨌든 비건 김혁철 라인이 일찌감치 와서 근데 이 대화는 굉장히 오래된 대화란 말이죠. 가서 실무 협상을 다 다져놓고 물론 이번에는 톱다운 방식이라 이른바 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사인 가능한 방식이지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었고 북한에서는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했다. 이게 이 두 사람 간의 대화에서 트럼프, 김정은 간의 두 사람만의 대화에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정상 간의 접촉이 있거나 가까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안이 있을 때 만나서 뭐 합의문이나 선언문 없이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 뭔가 단판이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예고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예고를 했고 그걸 만들기 위한 실무 협상이 있었고 미국에서 지속적인 메시지 관리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상회담 합의문조차 안 났고요. 심지어는 이렇다 그러면은 공동 보도문이라든지 언론 보도문이라든지 뭔가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훅 하고 끝났고 일방적으로 미국 쪽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한 이런 상태로 끝나는 아주 묘한 드문 그런 경우가 돼버렸다는 거죠. 결국은 이 준비 부족이라는 이야기로 요약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합의문의 대강은 있었으나 그것이 그 합의문에 그 양 정상이 결단해야 할 빈칸을 남겨두었는데 빈칸이 처음에 실무 접촉에서 논의되던 그 빈칸의 범위를 좀 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기 빅딜의 범위를, 그 딜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은, 최근 사이 어떤 상황적인 변화, 혹은 뭐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여론의 부담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실무와 정상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결렬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정상회담인 건 분명히 맞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상적으로 준비 부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현상적으로. 외교의 어젠다의 성격에 따라서 상향식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하향식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비핵화, 제재 해제 이런 이슈들은 톱다운 방식의 전형적인 빅딜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에서 최고 지도자가 큰 빅딜 합의를 한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연말에 오면서 왜 속도를 내지 못하지? 실무진으로 전환이 되지 않구나라는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실무진으로 실무 협상에서 전환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지? 비핵화를 먼저 해, 제재를 풀어줄게. 제재를 먼저 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인 핵을 포기할 수 있지. 이 시퀀스라 그러죠. 순차의 문제와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충돌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그 실무진에서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한두 가지를 짚어보면은 저는 최근에 와서 볼튼 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거의 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조금 걸리고요. 이게 김혁철 비건 라인이 가동이 되었는데 두 라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큰 그림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놔두었는데
만찬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안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찬 이후에 좀 밝은 표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안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까 박성호 특파원하고 이정은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긴 했는데 그렇다면은 현상적으로는 이렇지만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빈칸을 내가 뭐를 채우기에는 어떤 국내 정치적 부담감 이것이 작용을 했다 이런 또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길었습니다만 좀 요약을 해보면 지금은 사인할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고 두 번에 이미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안 하고 그 동결 상태로는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인질도 돌아왔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확정된 제재는 계속 갈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관심과 동력이 미국에서는 현저히 떨어졌고 여기에서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나 베네수엘라 문제 등을 이야기를 했는데 뭐 멕시코 장벽뿐만 아니라 그렇죠. 많은 그 관심사 자체가 약간은 다른 데로 돌아가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려나지 않았는가. 뭐 그 국내적인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대담은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기로 하고요. 준비한 리포트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요. 여느 회담과는 좀 달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선에서 준비를 맞춰놓고 정상들은 최종 서명만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이번에는 이른바 톱다운, 위에서 최종 결정해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을 택했던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정상회담 장면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찬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발표된 건 회담이 열리기 3주 전인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 때였습니다.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연설 직후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평양을 직접 찾아 2박 3일의 실무 협상을 벌였는데 비건 대표가 밝힌 의제의 가지수만 10개 이상이었습니다. 비건 김혁철 라인은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하노이에서 막판 협상을 벌여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상회담은 충분한 사전 실무 협상을 거쳐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개최되는 게 보통입니다. 정상회담은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서명과 악수만 하는 의전 행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상들의 결단에 따라 합의 결과가 달라지는 말 그대로 단판이었고 이 때문에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지금까지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건 정상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 때문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합의문을 내놓지 못한 전례가 드문 정상회담을 놓고 협상 방식의 한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신뢰 문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존의 어떤 제네바 합의나 육자회담이 갖고 있던 바톤 방식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 그렇던 탑다운이냐 바톤 방식이냐는 한계점을 넘어서 북미가 갖고 있는 상호 간의 어떤 신뢰 부족. 북핵 해결의 총론적 원칙을 정했던 싱가포르 1차 회담과 달리 구체적 강론을 논의했던 회담 성격상 시간이 촉박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것보단 바른 협상을 하려 했다며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호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1년 전보다 가까워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해도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던 사이이긴 했습니다. 오늘 하루 짧은 롤러코스터를 탔다면 북미 정상은 어쩌면 1년 동안 길고 긴 롤러코스터 위에서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1년을 이재민 기자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미 관계의 전환점은 1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남북이 대화하면서 악화일로였던 북미 관계도 차츰 풀렸습니다. We'd like to see North Korea make some movement towards denuclearization. 북한은 중국과 만나 대미 협상력을 높이면서도 비핵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핵화 목표 선언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펼쳐진 장면은 세기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nd we've had a really great term together, a great relationship.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하며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가보지 않은 길은 험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았지만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는 북한과 그게 강도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한 미국.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약속을 지키자 트럼프 대통령도 곧 보게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해 가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건을 만들자 올해 초 김 위원장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실무진이 주춤할 때마다 돌파구를 찾아온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에서 예상보다 빨리 헤어졌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합의보다는 제대로 하기 위해서였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이 조금 전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를 다시 한번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명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두 정상이 25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청와대가 통화 내용을 발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금 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 오른 직후인 6시 5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7시 15분까지 25분 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통화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가장 먼저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면서 회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북한과 대화를 통해 타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주는 등 계속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 위기에 빠졌던 작년 5월 26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만나서 교착 국면을 타개했듯이 남북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겁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장시간 심도 있게 협의했다며 평가하고 후속 협의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냉전과 대립을 종식하고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의지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심도 있게 협의하자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혀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김현경 기자, 박인희 교수와 계속 대담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조금 전 통화를 했어요. 네. 통화 내용이 공개를 됐는데 일단은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를 일단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가 공개를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통화를 했던 내용 이런 정도의 해명과 이런 게 있었다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역할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뭐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먼저 연락을 하고 뭐 조언을 구하고 싶었다, 의견을 구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준 얘기 중에서 좀 주목이 되는 거는요.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 그리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자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남북한 관계까지 북미가 완전히 엄격한 게 뭔가 미국이 통제하려는 것보다는 지금 자기가 너무 이렇게 다른 아젠다들이 많아서 네. 지금 여기까지 이번 합의까지는 못 이뤘지만 어쨌든 이 기조는 계속하고 싶으니 이 상황 관리를 최소한의 상황 관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죠. 표현이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작년에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로서 위기 국면에 봉착하는 것처럼 보였던 북미 간 접촉이 한 2번 정도 모멘텀을 다시 동력을 다시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편지 형식으로 취소를 예고해 버렸어요. 그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튼 중재 얘기를 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이 논란이 일었을 때 9.19 평양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유엔 외교를 통해서 또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걸 기대한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은 의미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렇게 신속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어쨌든 비핵화도 하고 평화도 정착을 언젠가는 해야 될 상황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한 우리 정부의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바는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위기와 이 파괴가 크지 않을 때는 힘을 발할 수 있는데 핵이라고 하는 이슈는 한반도 상황을 넘어가는 그런 세계 안보적인 이슈이고 또 미중 관계도 또 끼어 있고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지금으로서는 이 위기가 우리 정부의 중재로 가능할 다시 회복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의 냉각기의 방향에 따라서 만약에 혹시 이 위기가 커지거나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또 그런 면이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여러 번 사실 북미 관계 흐트러질 때 심폐소생 수준의 어떤 중재 역할을 좀 해왔단 말이죠. 자,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런 식으로 결렬이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재자 역할론이 다시 발의를 해서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이거를 우리 정부한테 책임을 지워주자는 얘기는 아닌데 중재 역할에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재자가 해야 할 역할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상황 관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역할 공간을 찾아서 조금씩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적당한 중간 정도의 그 중재 역할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예 상황을 돌파를 하는 그런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작년 초에 있었던 거는 이 상황을 돌파하고 어떤 그 적극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딜을 만들어내는 어떤 설계자의 역할부터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그 큰 폭의 어떤 설계에서부터서 기획자, 중재자, 어떨 때는 뒤에 있는 감독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당장은 상황 관리,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를 찾아서 거기에서 움직여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럴 거예요. 트럼프와 빅딜을 하겠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풍계리라고 하는 북한 유일의 지상 핵실험장을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파괴를 했죠. 그러고 나왔는데 지금 그 빅딜이 사실상 트럼프 임기 내에 과연 가능할까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트럼프와의 빅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북한의 문제 해결을 북한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경제발전 노선 자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핵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는 경우에는 모든 곳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도 협력할 수 없고 중국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고립을 자초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북한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남북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자 노동신문이 어떻게 보도를 할지 일단 궁금해지고요. 돌아갔을 때 오늘 아침자만 해도 사진 여러 장 써가지고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자만 해도 그랬잖아요. 과연 내일 아침자에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으로 돌아갔을 때의
이제 이른바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66시간을 달려서 중국 대륙을 달려서 열차 외교라는 표현을 만들면서까지 미국 대통령과의 담판을 이제 짚고자 왔는데 혹시 이게 빈손 귀국 내지는 그런 논란이 된다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문답에서 확인된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또 불필요한 이런 큰 위기를 낳을까 봐 하지 않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은 추가 제재나 군사훈련의 재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도 없을 거라는 걸 약속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위기가 관리 가능한 위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바라고 있는 미래의 모습인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본인의 외교적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하고 조금 편안한 표현을 쓰면은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모멘텀을 서로 좀 만들어 보려는 그런 기회를 다시 좀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김연경 기자는 어떻게?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북한 입장을 말씀을 제가 그렇죠. 계속 드릴까요?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북한 이런 그 중대한 사안이 드러나면은 가끔씩 보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위원장이나 오랫동안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이 목표나 전략을 총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좀 위안이 되는 거는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 사진이 그냥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 속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상황 관리를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돌파구를 마련을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 이제 다행히 이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혹은 북한의 선전선동 차원에서는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 혈맹의 길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중국이나 사회주의 혈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이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다른 길이라는 거는 우리 크게 엇나가는 길이라기보다는 조금 다각적인 외교 그리고 특히 중국의 지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그 지원 하에 계속해서 경제발전 노선을 모색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사진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심경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애써 웃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애써 웃는 장면인데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굳이 이것을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정치적인 상황 부담감 때문에 이 빈칸에다가 과감한 답을 넣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돌아갔을 때 그러면 과연 박수를 받을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의 지금 지적 중에 평가 중에 하나가 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만의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 그런 건 없죠. 모두 다 이제 책임을 분담하는 거죠. 일정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책임이고 또 일정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책임이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고려 속에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대북 접근을 하라는 국내적 압박이 작용을 했다라면은 정교하고 정확하고 이 클리어한 투명한 대북 압박과 대북 교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런 식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는 국내적으로 다시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조금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협상을 결렬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교훈이 될 수 있고 적당히 합의하고 제재 풀고 비핵화 넘어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레슨을 확인한 거는 맞지만 하지만 그 북미 협상을 어쨌든지 간에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투명하게 잘 하라는 것이 이런 식의 과정을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돌아가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겨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하노이에 도착해서도 그랬고 직전에도 그렇고 그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죠. 서두르지 않겠다.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북한을 재촉하지 않겠다. 라는 비핵화를 재촉하지 않겠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본 것은 나는 지금은 이 큰 블랭크에다가 답을 굳이 내가 무리해서 넣지 않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작년 말에 뉴욕타임스가 재밌는 칼럼을 썼는데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교도소냐 대통령이냐입니다. 굉장히 이거 좀 강한 표현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일 때는 기소되지 않지만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된다면은 그 이제 공소시효가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기 후에 교도소를 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놓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은 과연 재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그 자기 지지층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유동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북한과의 이슈가 이게 표심에 영향을 주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이 미국 정치를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카드를 내놓을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될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중국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연경 기자, 박인희 교수와 함께 분석해봤고요. 이번에는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공식 일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황교안 체제 출범을 알렸습니다. 황 대표는 원조 친박으로 알려진 한선교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로 이름을 바꿨고 자유한국당은 7개월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황교안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첫 회의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바람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폭정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이어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을 찾았지만 국회 정상화를 두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에서 평선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많이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좀 잘 풀어주셔야 이게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길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현충원을 찾은 한국당 신임 지도부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모두 참배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직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당 사무총장에 원조 친박으로 알려진 한선교 의원을 내정해 친박계가 당 전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5.18 망언 파문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 징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질문에 절차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7일 전체 회의에 5.18 망언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 서영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의원들의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전국에서 사립유치원 개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2천여 곳이 개원을 연기하고 정부의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해온 한유총이 계약 연기 방침을 앞세워 대정부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끊임없는 적폐몰이, 독선적 행정에 대하여 우리는 2019 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 다만 에듀파이는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한 유치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생존과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교육받고 있는 유아와 학부모들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강화되어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철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에듀파인 거부는 불법이지만
학사 일정은 원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어 개학 연기는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개학 연기에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은 한유총 회원의 60% 수준인 2천여 곳. 정규 수업은 물론 방과 후 돌봄 등 유치원 운영을 일절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유은혜 사회부 총리는 이를 집단 휴업으로 규정하고 결정 과정의 불법성 여부 등을 따져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감사를 실시하고 설립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유총에 보냈습니다. 정부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돌봄 체제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유총의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맞벌이 가정의 보육 대란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네, 오늘 부산 앞바다에서 6,000톤급 대형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각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러시아인 선장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요. 송광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바다를 가로질러 광안대교 방향으로 향합니다. 도로에는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 배는 멈추지 않고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동시에 화물선 앞머리 기둥이 꺾입니다. 야, 박았다. 다리 위에 일부 차량들이 놀라서 멈칫합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현재 이곳은 경찰과 부산시설공단이 2개 차로를 막고 긴급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교각 아랫부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철판에 지름 5m 크기의 구멍이 났고 휘어지거나 긁힌 곳이 발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너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중차량을 이대로 정확한 판단 없이 소통을 시키는 것은. 현장에서 붙잡힌 러시아인 선장은 운항 금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6%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이 배가 인근 부두에 정박한 유람선과 접촉 사고를 낸 뒤 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혼탁 깨진 한반도 상황만큼 공기도 더 탁해졌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붉게 보이는 곳들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곳인데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시아 전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미세먼지는 하루 새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75 마이크로그램으로 갈수록 수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영광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191까지 치솟았습니다. 아침부터 초미세먼지주의보도 확대 발령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서쪽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군산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이들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 높은 하늘은 맑기만 한데 아쉽게도 미세먼지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새벽까지 고농도 스모그가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북, 전북으로는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매우 공기가 나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 남쪽에서 비구름이 올라오면서 반짝 공기질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세계의 단판은 끝내 결렬됐고 또 한 번의 단판이 언제 열릴지 당분간 기약 없이 지켜봐야만 할 상황입니다. 네, 하노이에서 보여드리는 마지막 뉴스데스크. 비록 희망찬 소식으로 뉴스를 마무리하진 못하지만요. 하노이에 파견된 100명 가까운 MBC 특별 취재단 그리고 생방송 준비팀 지난 며칠 동안 최고의 생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시 내일 서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입니다. 문화로 세상을 바꿉니다. 햄버거의 나라의 비비고를, 헐리우드의 나라의 4DX를,
아이콘으로 전 세계에 우리 문화를. 리브뉴 CJ